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초안전 제7부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저자 이주영 교수가 못다 쓴 이야기 상중하 중에 중이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를 비판할 때엔 그 우호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안전의 저자 이주영 계명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산 지역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비판하거나 지적한 사람은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린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또 통일전선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등 총동원해서 한국을 난타 중이라 하는 소제목이 붙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영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를 총동원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파상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초안전 대상국 가운데 지금 가장 난타를 당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파상 공격은 군사적인 게 아니라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을 주축으로 한 사실상 미디어 전쟁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디어를 활용한 심리전은 우리 군에 있는 심리전 사령부가 펼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미디어전과 인지전을 통해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중국 역할론이 국내에 널리 퍼진 것이라고 이주영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중국을 통해 하자 하는 것은 중국 역할론이 국내에서 퍼진 것은 중국의 미디어전과 인지전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 군인도 학자도 이 중국 역할론을 믿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 더 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중국의 인지전이다. 미국도 속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속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속았다는 겁니다. 중국 역할로는 중국의 인지전에 속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완전한 전략 자산이다. 북한 핵을 앞세워 한국과 미국을 다 저지할 수 있으니 엄청난 전략 자산인데 이걸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즉 그동안 우리 모두 중국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에 속았다는 겁니다. 중국 역할로는 중국의 인지전에 속았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이 교수는 사진만 봐도 다 나온다. 북한 탄도미사일 투발 장치나 이동식 차량 발사대 TEAD나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의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역할론을 앞세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와 미국을 완전히 속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 인지전의 가장 큰 승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을 했습니다. 2015년에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인지전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속임수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침투 중에서 직접 자기 이주영 교수가 가본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산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심리전과 인지전은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지만 자신이 본 것 중에서 부산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산 소재 대학에 근무하는 좌익 성향 교수들과 만났던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미국 유학파라고 자랑하던 그 교수는 제발 이제 논쟁 그만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좀 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님이란 김정은을 지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이지성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 교수는 갑자기 반말로 당신 참 대구스럽네 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계속 대구에 대해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대학에 갔을 때의 일인데 그 대학에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월튼 워커 장군의 숙소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또 다른 교수가 지나가면서 이게 뭔 줄 아느냐, 그놈들이 여기 머무를 때 쓴 건데 이걸 아직 기념물로 놔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저주를 퍼붓더라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공자학원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 교수가 부산에 있는 공자학원을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1대1로가 뭔 줄 아느냐며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을 설명하자 중국이 보낸 교수들은 아 들켰네 라는 표정을 지으며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부산 지역에는 이미 공산당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자학원에서 만난 학생들은 한 사립대 교수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의 말만 믿고 따라간 것이죠. 자, 중국 공산당 비판하는 언론인, 국내 우호 세력 사용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언론이 폭로하거나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지영 교수는 그 사람은 아마도 간접적으로 압박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안티 세력을 관리하는 방법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서 절대 직접적으로 거칠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과 이익을 같이 하는 민노총이나 언론 노조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만난 반공 중국인의 사례를 설명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원이었던 그 사람은 한국으로 이민해 와서 현재는 반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대신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좌파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그를 음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한국 좌익들, 소위 세층 진보 세력을 활용해서 매장시킨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정치인과 불륜관계라는 말부터 유명인과 불륜관계, 난잡한 사생활 등의 소문을 퍼뜨리면서 인간 쓰레기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힌다. 자, 이지영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만약 어떤 한국 언론인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한국인을 앞세워 그를 매도하고 협박하고 괴롭힐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언론과 언론인을 괴롭히고 제거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은 매우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중국 공산당의 압박을 이길 만한 언론인이 국내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 교수는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교수는 그런 언론인은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의 인식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석춘 연세대 교수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좌파 조직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수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심각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달려들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석천 교수 때도 연세대 학생회가 들고 일어난 게 그런 배경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설령 반중 언론인이 끄떡없다 해도 중국 공산당은 계속 관찰하면서 약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약점이 단 하나라도 드러나면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학생회,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까지 다 달려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을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비판하는 언론들은 대기업을 압박해서 광고를 끊으려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반중 언론인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식은 기업 광고를 중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중국과 사업이 맞물려 있다. 그러다 보니 만약 중국 공산당이 현지에서 그 언론인이 속한 매체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언질만 주어도 광고가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말을 듣지 않으면 현지 사업에서 특혜가 사라지고 결국 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협박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 교수는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AI용 반도체 설계 분야에 중국인을 영입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 교수는 삼성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작심하고 반도체 시장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산당이 공격하기 쉬운 목표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인 기술자를 받아들이더라도 핵심 기술 개발에서는 싹 배제해야 한다면서 그건 삼성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래전부터 장기 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한국에도 음성적으로 그런 식으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 주변에도 엄청 많이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경훈 기자였습니다. 자,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에 비판하는 세력들은 한국 내의 우호 세력을 동원해서 매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체는 광고를 끊고 언론인들은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스캔들을 퍼뜨려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매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대학 교수들은 중국 공산당 비판한다는 것은 중국 공작 물러가라 한다는 것은 말도 못 꺼내는 그런 형편이다.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상 중국과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제 7부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